자, 이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우리 화장품 얘기하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이 준비한 내용인데 K뷰티 의료 관광. 그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옛날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뭐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예 타깃을 피부 미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말이죠.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표를 잠깐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112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오면 그거의 절반은 과거에는 사실 성형외과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피부과가 절반을 차지를 한다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무게중심이 좀 넘어갔다? 네. 피부과가 사실 많기는 뭐 굉장히 좀 많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한국 피부 미용 산업이 2019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16%를 성장. 이건 사실 1년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5년이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5년이 쌓이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시장 2배 이상 성장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24년도 시장 규모가 약 8,835억 원.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집계가 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16% 올해 또 성장한다 그러면 조단이네,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료관광 성장을 피부 미용 산업, 내수 중심에서 이제 수출형 산업으로 뭐 수출인 것과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다음에 29년도 200만 명 돌파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사실 뭐 관련주들 보면은 뭐 많이 오른 기업들 좀 많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예상치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시작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성형외과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피부 미용이 중심이다. 그럼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성장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이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또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장이 됐든 그렇죠. 성장이 안 됐든 간에. 그리고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뭐라면 시술이라고 그럽니까? 그 피부 미용 시술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홈케어로 하는 것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 이게 참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수치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야, 이거 눈에 안 들어온다. 그렇죠. 좀 안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여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체 관광객, 의료 관광객에서 피부과가 절반을 차지하듯이 전체 관광객 중에 의료 관광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2019년도에는 만약에 100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3명이 의료 관광을 들어온 거고 지금은 이제 100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7명 이상이 지금 의료 관광의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집계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배가 넘어요. 네, 그렇죠. 이게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10%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들, 관련 산업들 크게 좀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얘기고. 상황인데 이런 분들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약간 보기가 좀 힘들겠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안 보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굉장히 엄청나게 매년 이제 거의 뭐 100%씩 성장을 하다가 일단은 뭐 작년에 한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 이제 뭐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요것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실적은 뭐 사실 뭐 성장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요, 제가 딴 걸 좀 봤거든요. 두 자릿수가 넘는 데를 보니까 일본하고요.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몽골이 제일 높아요. 몽골이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 26%로 제일 높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분들하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분들하고 이 동남아 분들이 국내 이 피부 미용 관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피부과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그런 거고. 근데 이것도 있지만 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쪽은 사실 뭐 그런 어떤 디바이스나 뭐 레이저 장비들을 만드는 미용 기기들을 만드는 혹은 뭐 주사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병원이란 말이에요. 병원이죠,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요즘에 이거 말고도 비싸니까 홈케어 이제 디바이스 만드는 기업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더 좋은 기업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좋죠. 한번 봅시다. 일단
일단 그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홈 디바이스 시장 성장 규모인데요. 이제 CAGR 연간 그 성장률이 35%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 요 살 색깔, 이 색깔도 일부러 살 색깔로 하셨나 보다. 이 살 색깔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 큽니다. 자, 그러면 연두색은 스킨케어 시장 내 비중. 이제 화장품과 모든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표는 전반적으로 이제 홈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바로 이 살색 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피부 미용이 전체 의료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15%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이 홈뷰티 디바이스는 훨씬 높네요. 네, 여기 이제 단위가 조원이니까 지금 거의 뭐 5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피부과 관련된 기업도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근데 저는 이 뷰티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어떤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홈 디바이스 제품 만드는 기업들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기업 뭐 APR이 있기도 하고 예, 거기는 뭐 화장품도 하지만 홈 디바이스도 그렇죠. 하죠. 화장품 디바이스가 이제 반반 정도 매출 네.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련된 기업들 잘 찾으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2의 APR 나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예. 그런 네. 이 성장률이 이렇게 좋은데요. 네. 한번 관련 볼까요? 기업들을 한번 좀 정리를 예. 좀 해봤습니다. 보죠. 일단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가장 비싼 홈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하이로닉이라고 홈세라라는 것을 만드는 기업인데 어떤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가장 홈 디바이스가 150만 원이 넘거든요. 기계 안에 거의 200만 원 육박하는데 팁도 갈아야 되고 근데 지금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상장 폐주 사유가 나와서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고 이 하이론이라는 회사. 네. 네. LG전자가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맞아요. 과언은 기억납니다. 아니죠. 근데 예. 지금 LG전자는 이거 갖고 움직이긴 좀 약간 힘든 뭐 예.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의외로 파마 리서치도 뭐 디바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파마 예. 리서치가 이제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는 근데 병원용이 주로 메인이고. 네. 그렇죠.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마데카 브라인 그다음에 센텔레니아고 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동국제약이긴 한데 APR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동국제약의 디바이스예요. 근데 뭐 사실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두 기업의 뭐 개인 차이, 호불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쪽에 동국제약이 자체적으로 홈 디바이스랑 그 화장품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동국제약이 원래 그 마데카솔인가요? 뭔가 그거 만드는 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걸로 이제 화장품 이름이 나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택 이 네. 회사도 요즘 이름이 많이 나오더군요. 네, 원택도 여기도 미용 기기, 그러니까 네,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걸로 피부과 쪽이고 알려져 있고 하이로닉 말씀하셨고 네, 이루다는 이제 뭐 합병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크레시스 합병된 회사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APR. 요 약간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상장 예정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뭐 여기에서 아직 상장을 안 한 홈 디바이스 기업들 중에 상장을 안 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물론 좀 약간 어떤 원래 상장을 할 때는 본래 가치보다는 약간 높게 상장을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네. 나름대로 좀 주목을 하시면서 그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 네. 일단 이 홈케어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 좀 해보죠. 피부 미용 의료 관광 계속 크게 늘고 있고요. 한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부 미용, 즉 병원에 파는 의료기기 이것도 우리가 잘하긴 하는데 사실 이쪽은 돈 버는 게 피부과 의사들이 돈을 더 버는 거고. 홈케어 쪽에 좀 보면 좋겠다. 홈케어 쪽이 성장률이 연간 35% 성장을 좀 하고 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그래서 홈케어 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식료품인데 산마식품 황제주로 등극했다는 건 뭐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아시고 결국 이제 농심이 과연 이게 사실은 원조 명가잖아요. 라면 명가. 네. 이게 좀 결국 후발주한테 밀린 셈이긴 한데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삼양식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바로 위에
삼성전기가 있고 바로 아래 하나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삼양식품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삼성전기랑 비교하면은 실적만 비교하면 사실 비교 대상은 좀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심과 삼양식품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적만 봐도 사실 농심이 좋긴 하죠. 근데 계속 좀 플랫한 그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가 그렇죠.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표를 보면서 일단 두 회사 주가부터 한번 비교해 보죠. 네. 나옵니다. 23년도 1월 날 삼양식품과 농심을 같이 동시에 샀을 때 비슷했는데 동시에 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삼양식품은 825%가 올랐어요. 23년도 첫 거래 기준으로.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래프가 가파르기가 딱 보이시죠? 네. 야, 농심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겠네. 20% 올랐다고 해도요.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삼양식품을 시장에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 또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40만 원에도 안 사고 80만 원에도 안 사셨는데 왜 100만 원이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올랐을 때 이제 살려고 하시는지는 조금 의문인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뭐 사볼 만한 근거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맞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죠. 삼양식품과 농심을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성 본다라고 하면 뭐 삼양식품은 매우 높죠. 매우 높고 그다음에 지금 캐파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농심은 성장률은 사실 얘기를 하기 좀 약간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은 삼양식품 굉장히 낮죠. 시장에서 삼양식품의 안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불닭볶음면의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건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 IP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를 때는 정말 엄청나게 오르지만 한번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좀 약간 힘들어지죠. 그다음에 농심은 반대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라면 매출에서 6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다 뭐 그 진라면 하나 빼고 다 농심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일단 수출 비중은 삼양식품이 뭐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우 높고 농심 보통 그다음에 주가 부담. 근데 요 고평가 우려라는 것은 뭐 사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뭐 지금 성장성을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퍼 수치만 놓고 보면은 높죠. 네. 근데 이제 성장성이 계속 뒷받쳐진다면 그 퍼의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니까. 퍼는 일단 주가에 뭐 고평가 저평가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주식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뭐 판단하는 척도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농심은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배당 매력은 삼양식품 좀 약간 뭐 낮은 편이긴 하고요. 농심은 일단 중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 일단 미국의 삼양식품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은 미국에 공장이 2개나 있죠. 근데 요거 말고도 그 실질적으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다른 라면들 대비해서 미국에서 한 2배, 3배 정도 비싸게 팔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를 소위 두드려 맞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지 삼양식품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특별한 어떤 그 전략은 아직까지는 세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회사 내에서 많은 어떤 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불닭볶음면의 판매량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삼양식품의 지금 그 의견인 것 같아요.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공장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관세 우려는 굉장히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식량이 아니고요. 기호가 되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면 조금 가격 올라도요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불닭볶음면은 이 농심 라면, 그러니까 신라면과의 차이가 기호로 먹느냐, 배고파서 먹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결국은 수출 비중이 매우 높과 그다음에 보통이라는 거 차이 이거하고 미국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앞으로 삼양하고 농심의 좀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저희가 한 1분 반 정도 남아서요. 다음 장 빠르게 보면서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요 수출 비중이 77%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이제 80% 육박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환율이 1원이 움직일 때 영업이익이 6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6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환율을 위해서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100원 좀 떨어진 100원 거죠.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600억이 지금 영업이익이 환차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아직까지는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환율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요, 비단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고환율 수혜를 받던 수출주들 대부분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는 감안하셔야 될 때 일단 삼양식품만 보더라도 매출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어떻게 봐요? 농심을 봐요? 삼양식품을 봐요? 저는 꺾인다라고 하면 뭐 삼양식품이 꺾이는데 농심이 혼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 뭐 다 받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을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얻은 거 살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농심을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둘 중에 뭐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보면 저는 둘 다 안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농심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라면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라면이 좀 더 팔린 거, 소위 말하는 불황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미국 애들이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경기가 좀 부진해졌을 때 과연 이제 배고파서 라면을 먹을 것이냐. 이건 또 우리랑은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라면 농심이겠지만 만약에 다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안 할 것이다. 이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박근호 이사의 픽이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코리아 빅샷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